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한 지 올해로 30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혜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등 끊임없이 개혁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100배 즐기는 법. 김용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이 건강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아주 저렴한 비용에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의료 건강 시스템이죠. 네, 오늘은 특별히 김용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셨는데요. 건강보험 100배로 활용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보니까 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한 지 올해 30년이 됐어요. 국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요? 의료보험이 도입된 거는 1977년이었고요. 77년. 네, 그러니까 42년 전이었습니다. 네. 1989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전부가 다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복지국가가 시작됐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8.8%인 인구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12년 만에 이제 전 국민이 다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적용 대상이. 병원에서 받는 진료의 전부를 다 건강보험이 적용을 해주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네. 초음파 MRI를 적용을 해준 것입니다. 건보 적용이 되질 않아서 네. 힘들어했는데 이제 상복부, 하복부 초음파가 다 되고 이제 금년부터는 여성들의 이제 임신과 관련된 초음파도 적용을 해주게 돼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그런 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이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개혁 방향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혜택받은 사례들도 좀 궁금해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전직 장관님 한 분을 뵀어요. 네. 따님이 편찮으셔서 입원을 했는데 이제 아빠가 진료비를 내주겠다. 몇백만 원 나올 줄 알고 그랬더니 나중에 청구서를 바꿔보니까 29만 원인가가 나왔더래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겠네요. 예, 돈을 내고 딸한테 영수증 보여주지 않았다고. 네. 보장 범위가 갈수록 확대되면 국민들 걱정에 그럼 보험료도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혜택을 보는 만큼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건강보험이라는 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이제 10사람이 협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는 그만큼 내야지 됩니다. 그런데 네. 건강보험공단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네. 돈을 효율적으로 아껴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동네 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영세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수입이 좀 줄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이제 문재인 케어를 한다고 할 때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동안에 지금 금년이 2년째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2주년 되는데 그동안에 의원급에 대한 수가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올려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려는 지금 의료계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노인 건강을 지켜라입니다. 이 건보공단에서 이 고령자들을 위한 특별한 건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어르신들께 운동도 시켜드리고요. 네. 그리고 건강검진 열심히 지금 해드리고 있고 또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면 네. 저희가 또 받으시도록 또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건강관리를 잘하신 분들께는 이런저런 인센티브를 좀 더 드리는 그런 계획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가 있던데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시면 네. 이제 요양시설에 입소도 시켜드리고요. 네. 또 이제 집으로 찾아오셔서
뵙는 요양보호 서비스도 해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그 과거에 했던 왕진 같이 네. 의사가 방문한다든지 간호사가 방문한다든지 또 복지사가 또 방문하는 그런 횟수도 훨씬 늘려서 집에서 이제 그 진료나 또는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 훨씬 그 효과도 좋고 또 비용도 줄어든다는 그런 보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도 이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 중에는 병원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시행하고 계신데 이 내용도 소개를 해주세요. 일상생활에 그 지장을 받는 그러니까 그 식사를 하시기 어려워진다든지 옷을 갈아입기 어려워진다든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가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상생활 하는 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이제 그 보험을 따로 만들었죠. 아까 건강보험이 1977년에 도입이 됐다고 했는데 노인요양보험은 200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비교적 새로운 보험인데 아마 이제 그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종종 그 장애인 택시 네. 이런 거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애인 택시는 장애인만 해당이 되고 노인들이 움직이실 때는 혜택을 볼 수가 그렇죠.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 그 우리 요양보험에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하고 요양보험은 말하자면 형제간과 같습니다. 이제 병이 나면 건강보험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것은 요양보험으로 그렇게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이 병원 갈 일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비도 부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좀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전에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건강관리를 그 하는 프로그램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건강검진인데요. 네. 건강검진은 그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해야 큰 병으로 진행되는 걸 미리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를 앞으로 그 계속 더 강화하고 또 질적 수준을 유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노인정이라든지 또는 집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좀 늘려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4,300개가 넘는 그 경로당에서 네. 그 건강백세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건강백세 이제 운동은 저희가 이제 그 춤을 추게 해드리기도 하고, 네. 율동. 네. 그리고 또 이제 음악도 들을 수 있게 해드리면서 그 몸을 움직이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가기도 하고 또 그런 거를 전공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모셔서 가서 운동지도 또는 이제 춤지도 이런 거를 해드리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죠. 어르신들이 특별히 방문했을 때 병원비를 할인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다면서요.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진료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어르신들의 그 의료 진료비는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의료 진료비보다는 싸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증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의뢰 입원할 거 없이 1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치매 검사를 위해서 한 100만 원 소요되던 그런 촬영비를 한 20만 원 내지 한 40만 원 그런 정도로 할인해드리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65세 이상 되시면 임플란트 하시는 일이 많은데 임플란트 비용도 이제 훨씬 더 저렴하게 지금 네. 깎아드리는 그런 그렇게 제도를 저희들이 몰랐던 건강보험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꼼꼼히 따져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건강보험 악용을 막아라입니다. 이 이사장님, 우리 건강보험이 워낙 세계적으로 좋다 보니까 해외 교포들이 네. 친인척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 맞아, 보험 치료받고 가고. 진료를 받는 네. 뭐 악용 사례들이 좀 있어요. 해외 교포 내지는 또 이제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한국의 보험제도가 워낙 좋으니까 네. 이제 그 불법적인 이용을 하는 일이 많은데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교포들 중에는 미국 교포들이 그런 일이 많은데 네. 미국이 정말 선진국으로서 좀 부끄럽게 의료보험제도가 안 좋아서 너무 비싸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진료받고 가시는 일이 이제 적지 않이 있고 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본인들은 이제 그 직장에 취업을 하면 그게 해당이 되는데 가족을 데리고 와서 네.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피부양자라고 신고를 하고 진료를 받는데 이제 건보에서는 난점이 이분이 정말 그 부모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네. 또 외국분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는 3개월만 지나면 그 건보 자격을 줬는데 이제는 6개월로 그걸 좀 늘렸고 그리고 이제 본인 확인이 또 문제가 돼서 네. 이 병원협회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앞으로 입원 환자만큼은 최소한도 반드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이제 병원에서 하기로 그렇게 이제 협정을 맺어서 지금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도는 왜 필요한 건가요? 그것도 이제 진료비 누수 방지를 위한 것인데요. 요새 아마 사무장병원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병원을 이제 의료인이 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의료인이 아닌 분들이 그 돈을 내서 그 환자를 제대로 하지를 않겠죠. 당연히 네.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들어 계시는 노인들은 사실 상당한 그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인권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불법 의료기관이죠. 네. 네. 이제 불법 의료기관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속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공단이 특별한 그 경찰권을 네. 그 부여받아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만큼은 공단에서 직접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마치 이제 환경부가 그 환경오염 단속을 하는 거나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지금 그렇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무장병원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사무장병원 이용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이게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사무장병원은 사실 그 지역에서는 의심을 하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데서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권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입원을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자 유인 행위를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네. 또 보험 사기를 치는 그 온상이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그렇게 환자 유치를 한다든지 네. 불법적인 어떤 행위에 참여해주면 뭐 돈을 주겠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그 수용하시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더욱더 사랑받는 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요? 고령화가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고령화는요 노인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냐 아니면 우리가 노인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가 빠르냐의 그 속도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설사 나이가 드셨더라도 젊은 사람처럼 건강하고 또 일을 하실 수 있으면 그건 고령화가 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건보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전 국민들이 건강하게 나이를 드시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큰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이 뭐니 해도 건강인 것 같습니다. 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건강보험 100배로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